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며 한 가지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돈은 능력보다 태도에 반응한다. 배운 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만 태도를 바꾼 뒤에도 제자리인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젊은 날 나는 부자의 비결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분명해졌다. 남의 방식을 따라하면 남의 인생만 따라가게 된다. 사람들은 부자의 발자국을 보지만 정작 그 발자국 안에 숨은 근면, 원칙, 절제는 보지 않는다. 나는 오래 생각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빠르게 올라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느리더라도 단단한 길을 택했다. 돈이 오기 전에 신뢰를 먼저 쌓고, 사업이 커지기 전에 원칙을 먼저 세우고, 기회가 오기 전에 나를 먼저 단련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부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불안할 때 남의 말에 기대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길을 잃고 조급함에 휘둘리다가 스스로 가진 씨앗을 망가뜨린다.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돈이 좋아하는 태도를 갖추었는가? 부는 강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끝까지 자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견뎌낼 마음이 있다면 부는 반드시 찾아온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을 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그 중에 일찍 성공하는 이들도 있었고 끝내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들도 있었다. 두 부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무엇을 끝까지 버리느냐에서 갈렸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기회가 없어서 못 벌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회는 항상 있었고 기회를 보지 못한 눈이 문제였다. 기회를 가리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불안, 조급함, 비교심 같은 감정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방향이 바뀌고 시장이 흔들리면 마음까지 흔들린다. 그런 사람에게 돈은 결코 머물지 않는다. 나는 부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판단도, 행동도, 원칙도 모두 흐려진다. 부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이 아니다. 흔들린 마음이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남들이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보는 사람, 남들이 들뜰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 남들이 포기할 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이들이 결국 부의 문을 연다. 불안, 남들이 모르는 비밀의 기술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을 끝까지 지켜낼 때 비로소 들어온다. 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누구보다 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는 그 진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부는 당신에게 묻고 있다. 지금 당신은 당신 편인가 아니면 감정의 편인가?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역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부를 원하지만 정작 부가 싫어하는 행동을 습관처럼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부는 단호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은 빠르지만 책임은 느리고 욕심은 많지만 원칙은 약하다. 이 모순이 인생을 무너뜨린다. 나는 젊은 시절 남들이 추천하는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쓴맛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남의 방식은 남의 인생을 위한 방식이지 내 삶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후로 나는 나만의 기준, 나만의 리듬, 나만의 원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수천 번 목격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 것으로 소화하느냐였다. 사람들은 정보의 양을 자랑하지만 정보는 많을수록 판단을 흐린다. 부자가 되려면 정보보다 자기만의 해석력이 필요하다. 나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할 시간에 당신의 원칙 하나를 더 세우라. 원칙이 없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줘도 지켜내지 못하고 위기가 와도 버텨낼 힘이 없다. 반대로 원칙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늦게 와도 결국 잡아내고 위기가 길어져도 결국 버텨낸다. 부를 향한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나를 잃지 않는 길 위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길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결정하고 다져야 하는 길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묻곤 했다. 당신은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돈을 지키고 싶은가? 대부분은 둘 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둘 다 얻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벌 때의 태도와 지킬 때의 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돈을 벌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돈을 지키려면 절제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용기만 키우고 절제를 버린다. 그래서 얻은 것을 잃고 일어선 뒤에 다시 무너진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배웠다. 절제가 없는 용기는 파멸을 부르고 용기가 없는 절제는 기회를 놓친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부의 핵심이다. 어떤 이들은 시장이 오르면 불안해하고 내리면 공포에 휩싸인다. 그러나 시장은 늘 오르내릴 뿐이고 진짜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보다 내 안의 기준을 먼저 들었다. 왜냐하면 남의 판단은 그들의 삶을 위한 것이고 나의 판단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기 수익에 열광한다. 그러나 단기가 가져다 주는 것은 쾌감이지 성장은 아니다. 성장은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장기적 관점을 선택했다. 단기적 성공은 나를 들뜨게 했지만 장기적 성공은 나를 단단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부는 지능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만든다.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조급해지고 시간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돈보다 더 큰 자산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페이스였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수많은 욕심을 버렸다. 그 절제가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셨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버틴 것이 아니라 버틸 이유를 잃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다. 단지 부자는 왜 버텨야 하는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은 왜 포기했는지를 잊어버릴 뿐이다. 버틴다는 것은 버티는 행동이 아니다. 버티게 만드는 가치, 버티게 만드는 원칙, 버티게 만드는 미래의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선다. 나는 사업 초기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킨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었다. 내 가족, 내 직원, 내 회사.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 선택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는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돈을 다룰 때는 욕심보다 책임이 앞서야 한다. 책임이 없는 부는 오래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경제적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깊은 책임 위에서만 빛난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부를 만드는 힘도 결국 사람에 대한 책임에서 나온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절제를 배운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욕심을 다스린다.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부의 문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다. 부는 스스로에게만 쓰는 힘이 아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쓰는 힘일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된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두려움 대신 질문을 던졌다. 이 실패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실패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교정이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 놓치고 있던 원칙을 다시 세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멈춘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실패는 진짜 패배가 된다. 나는 오히려 실패 속에서 나의 약점을 찾고 나의 한계를 증명하며 나의 방식이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다. 사업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들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원칙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다는 것을 한 가지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 초창기 큰 손실을 본 날 직원들이 모두 불안해했다. 그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손실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손실은 지나간 사건이고 우리가 흔들리면 손실은 평생의 상처가 된다. 돈을 잃는 것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태도를 잃는 것은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돈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렸다. 사람들은 부자를 운 좋은 사람으로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본 부자는 운이 아니라 태도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태도를 잃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이다. 그 벽돌이 쌓여 내 삶의 기초가 되었고 그 기초 위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었다. 내가 평생 강조한 것이 있다. 부는 지능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 똑똑한 사람보다 위험한 사람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 지식은 쌓이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관찰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행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습관을 유지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끈질겼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늘 말로는 더 높이, 더 멀리를 바라보지만 정작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기준으로 회사를 점검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함이 회사를 지탱하는 근육이 되었다. 습관은 반복에서 생기고 반복은 사고방식을 바꾸며 사고방식은 결국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되묻는다. 부자의 습관을 단 하루라도 실천해 본 적이 있는가? 행동 없는 바람은 꿈이 아니라 욕망이다. 욕망은 사람을 흔들지만 습관은 사람을 지탱한다. 나는 확신한다. 부는 큰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는 작은 습관들이 오랜 시간 쌓이며 만들어진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큰 여유를 만들고 오늘의 작은 집중이 미래의 큰 기회를 만든다. 사람들은 하루를 버리고 일생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살았다.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일생을 바꿨다. 부는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매일 쌓아 올린 습관들이 부를 향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보인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과 미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이는 번 만큼 소비하고 어떤 이는 번 만큼 미래에 투자한다. 두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형태로 갈라진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단순하게 했다. 벌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기고 남은 것으로 쓰는 방식이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위기 때마다 나를 살려냈다. 사람들은 버는 법만 배우고 지키는 법은 배우지 않는다. 하지만 부를 만드는 힘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있다. 돈을 지키려면 욕망을 관리하는 힘, 위험을 계산하는 힘,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필요하다. 나는 회사가 성장하던 시절에도 늘 조심스러웠다. 잘 될 때일수록 모든 것이 허술해지고 가장 큰 방심이 스며드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이 아니라 호황기라고 말했다. 돈이 들어올 때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어떤 이는 자만하고 어떤 이는 더 겸손해진다. 어떤 이는 흔들리고 어떤 이는 원칙을 더 굳게 지킨다. 나는 후자의 사람이 되기로 했다. 왜냐하면 돈은 단단한 사람 곁에만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를 알고 있다. 첫째, 세상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 둘째, 그 변화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는 결국 선택의 축적이다. 올바른 선택이 쌓이면 자산이 되고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 빚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세워야 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경계해야 할 정기업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임을 깨달았다. 시장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환경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의 방심, 나 자신의 오만, 나 자신의 두려움이다. 많은 경영자들이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도 자본이 약해서도 아니다. 대부분은 내부 규율이 흐트러지고 내 안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판단은 원칙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감정에서 밀려 나온 것인가? 감정이 앞서면 아무리 훌륭한 기회라도 독이 되고 원칙이 앞서면 어떤 위기라도 다시 일어설 발판이 된다. 부를 지키고 더 크게 키우는 힘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이다. 내면이 흐트러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배를 타도 침몰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배라도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한다. 나는 경영생활 동안 수없이 유혹받았다. 단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꺾어달라는 요구, 편하게 가는 길을 선택하라는 권유,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만족하라는 압박. 그러나
나는 모든 순간에 스스로에게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이 선택이 내 사람들을 살리는가? 아니면 나만 편해지게 만드는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은 언제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고가 많이 들고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는 보상은 언제나 원칙을 지킨 쪽이었다. 나는 확신한다. 내면의 질서가 강화될수록 돈은 자연히 그 사람에게 머문다. 돈이 떠나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면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진리 한 가지는 이것이다. 부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난다. 그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나는 평생을 걸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사람의 성공은 능력보다 집중력의 방향이 결정한다. 많은 이들은 열심히 살지만 정작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른 채 살아간다. 분산된 열심은 바람과 같고 집중된 열심은 칼이 된다. 나는 평생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 지금 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쏟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힘을 잃는다. 그러나 부와 성장의 세계에서는 힘이 필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간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에 손을 뻗으면 어느 것도 제대로 쥐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버리고 철저히 골라내며 집중할 것만 집중했다. 사람들은 확장을 꿈꾸지만 진짜 성장은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버린 만큼 회사는 커졌고 내가 줄인 만큼 길은 명확해졌다. 집중은 선택이 아니라 성장의 구조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집중하는 사람은 조용히 이기고 산만한 사람은 시끄럽게 잃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입보다 눈이 많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보다 입이 많았다. 소라는 길을 잃었을 때 나오고 조용함은 길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했다. 지금 이 선택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만드는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아무리 매력적인 기회라도 버렸다. 버리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이 남고 쓸데없는 것이 남으면 중요한 것을 가린다. 집중은 시간을 절약하고 집중은 실수를 줄이고 집중은 흔들림을 막아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중이 부의 속도를 결정한다. 나는 단언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힘을 한 곳에 모아라. 흩어진 마음은 부를 만들지 못한다. 부는 넓게 분산된 열심이 아니라 깊게 모아진 힘을 좋아한다. 나는 일생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보았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점이 다르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이는 위기를 보고 어떤 이는 기회를 본다. 결국 인생의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의 방식에서 갈라진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상황을 탓하기보다 상황을 활용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왜냐하면 탓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삶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요즘 시대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어려운 시대는 언제 쉬웠는가? 시대는 늘 불안했고 늘 혼란스럽고 늘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선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부는 안정된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석하는 힘에서 시작된다. 해석이 바뀌면 결정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 나는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밀려난 것이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밀려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자리 잡으면 된다. 인생은 해석을 바꾼 순간부터 재건된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기술로만 이룬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내가 본 성공은 기술보다 관점의 깊이에서 나왔다. 낮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늘 낮고 두려운 눈으로 보면 세상은 늘 위기이며 욕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늘 부족하다. 그러나 성장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언제나 배울 것이 있고 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 내가 말하는 부자의 관점이란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해석은 내가 주도하는 태도다. 그 태도가 인생을 끌어올리고 회사를 지탱하고 미래를 변화시킨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진실을 깊이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살아간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결국 운명을 바꾼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불확실한 순간들을 마주했다. 시장은 흔들리고 법은 바뀌고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요동쳤다. 그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의 확신, 즉 이 길이 옳다는 믿음뿐이었다. 많은 이들이 길을 잃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방향이 바뀌고 잠시 내린 비에도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은 어떻게 위기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내가 가는 길이 정직하면 결과는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 정직한 길은 때로는 느리다. 때로는 고독하다. 그러나 그 길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정직은 시간이 지나면 실력으로 남고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된다. 그리고 신뢰는 무너질 수 없는 가장 강한 자본이다. 내가 평생 쌓은 자산은 건물도 아니었고 기계도 아니었으며 그 어떤 화려한 명예도 아니었다. 내가 지켜온 신뢰, 내가 선택한 원칙, 내가 흔들리지 않고 쌓아온 믿음이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찾고 복잡한 전략을 공부한다. 그러나 내가 본 가장 강력한 전략은 언제나 단순했다.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반듯하게 밀고 가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길이 있어도 포기한다. 나는 말하고 싶다. 불을 만드는 핵심은 남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깊이 오래 믿는 태도다. 그 믿음이 당신의 발걸음을 지키고 당신의 결정을 지키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회사가 되었고 그 회사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도 기술도 경쟁자도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적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품고 산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남에게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결단을 내릴 이유도 원칙을 세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두려움은 오히려 내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만든 보이지 않는 스승이었다. 사업을 확장할 때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위험합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사람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무너진다. 반면 두려움을 직시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다음 단계에 도달한다. 나는 늘 두 가지를 비교했다. 두려움이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묶어두는가. 지키는 두려움은 경계심을 만들고 묶어두는 두려움은 인생을 갉아먹는다. 나는 언제나 전자를 선택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뒤로 물러서면 평생 잡히지 않을 기회를 오늘 내 손으로 놓치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보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넘어지며 그러나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발걸음들이 모여 오늘의 내가 되었고 그 결단들이 쌓여 삼성이 거대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두려움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당신만의 길,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부가 열린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걸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당신의 힘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깊이 품어온 질문이 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돈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평생 일해오며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이 일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회사를 세우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았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누군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좋은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익이 아니라 그 결정으로 인해 누가 살고 누가 무너지는가였다.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기업도 무너진다. 사람이 단단해지면 기업도 반드시 성장한다. 부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부는 책임의 크기만큼 따라붙는다. 나는 책임을 겁내지 않았다. 책임은 나를 무겁게 했지만 그 무게가 내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때로는 버텨야 했고 때로는 양보해야 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회사는 당신들의 어깨 위에서 서 있고 나는 여러분의 땀 위에서 서 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기업의 성장은 열정적인 개인들의 삶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사람을 지키는 조직은 오래간다. 사람을 이용하는 조직은 빨리 꺾인다. 삼성이 수십 년을 버텨온 이유도 기술이나 자본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신뢰와 책임이 뿌리처럼 단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부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하고 기업은 깊어지고 인생은 단단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준 신뢰, 그 신뢰가 남긴 길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성공의 순간보다 의심과 고독의 순간이 더 많았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번의 선택, 수만 번의 인내, 그리고 한 번도 꺾이지 않은 마음의 방향이었다. 나는 평생 부후에 대해 고민했다. 부는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분명해졌다. 부란 결국 내가 지켜온 삶의 태도이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감당한 손해,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한 무게, 두려움을 넘어가기 위해 흘린 땀, 이 모든 것이 모여 비로소 부라는 이름을 얻는다. 나는 그런 부를 만들고 싶었다. 흔들리지 않는 근본,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신뢰, 내가 떠난 후에도 남아 누군가를 살리는 뿌리.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처럼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무엇을 할지는 세상이 알려주겠지만 무엇을 지킬지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지키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부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부는 강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에게 간다. 내 인생은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이 아니라 더 깊이 지키려는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니 부가 따라왔을 뿐이다. 나는 오늘도 당신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다. 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 속에 이미 자라고 있다. 그 태도를 배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결론을 전하고 싶다. 사람을 지키는 마음, 원칙을 지켜내는 용기, 자신을 지키는 절제,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지킨다. 당신의 길에 이 한 문장이 오래 남기를 바란다.